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달러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심경을 물어보셨는데 괴롭죠. 이 달러 투자의 거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갖고 있던 1,080원이나 1,100원에 샀던 달러를 팔아야 될 때죠, 지금은. 저는 이제 달러 투자를 할 때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비쌀 때 샀는데 싸지면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환율을 보면 한 1970년도에 전에는 이제 고정환율제라고 해서 뭐 1달러는 1,000원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그 변동환율제가 적용이 되면서 환율이 계속 이렇게 원화의 가치, 달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교환 비율이 바뀌면서 환율도 등락을 하는 이런 구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역대 환율을 보면은 가장 높았을 때가 IMF 때 한 1,700원 이상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가 아마 3조 호황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80년대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700원 정도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700원과 1,700원이 역대 최고환율과 최저환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언제 사면 좋을까라고 봤는데 역대 최고와 최저의 중간값, 뭐 복잡하게 계산도 안 했어요. 그냥 두 개를 더해서 그냥 평균을 냈더니 1,200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게 긴 역사를 통틀어서 언젠가 한 번은 1,200원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1,200원 밑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 중간보다 아래에서 사면 올라가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또 위에서 사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정해놨어요. 1,200원 이상에서는 사지 말자. 최근에 지난 중가가 1,213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기준으로 1,195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지난달부터 계속 1,200원 위에 아래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 투자를 해도 좋은 시기를 역대 최고 환율과 최저 환율의 중간인 1,200원으로 보기도 하지만 짧게 수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미있게 투자를 하려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역대 환율을 보고 1,200원 근처에서 사게 되면 197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50년이잖아요. 50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범위를 좁혀가지고 한 1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고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좀 짧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년을 이제 52주로 보면 되는데 52주의 최고 높았을 때 환율하고 최고 높았을 때 환율은 얼마 전에 그 찍은 1,213원, 17원 뭐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를 최고 환율로 하고 제일 낮았을 때가 1,080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 정도가 1,150원 정도 수준인데 좀 짧게 수익을 빠르게 실현하고 싶다면 1년 이내에 실현하고 싶다면은 1년의 중간 아래에서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좀 기다리기 힘들었어요. 저는 더 짧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6개월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보고 3개월 데이터도 만들어 보고 1개월 데이터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1개월을 기준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제일 높았던 환율, 최고 낮았던 환율, 중간 환율 밑에서만 사면 한 달 이내에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봤을 때 한 1,18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달러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심경을 물어보셨는데 괴롭죠. 이 달러 투자의 거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종목이 여러 개면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실현했어요. 그래서 옆을 봤더니 현대차가 좀 저평가돼 있어요. 뭐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보면 그러면 그걸로 사서 또 기회가 생기고 수익을 이렇게 뭐 주식 종목이 뭐 2,000개 뭐 3,000개 또 미국 주식까지 합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도 투자할 게 널려 있어요. 근데 이 달러 투자는 종목 선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장점이 곧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높아지면 투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장기 투자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용 달러는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기분도 좋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투자를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1200원 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원달러 환율이 막 1180원, 1080원 이렇게 아래에 갔을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뭐 투자하려고도 안 하고 달러 투자한 사람들은 돈 많이 잃었겠다 이런 생각만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환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아지니까 여기저기 달러 투자하신다면서 지금 달러 사도 될까요? 막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갖고 있던 1080원이나 1100원에 샀던 달러를 팔아야 될 때죠, 지금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미 이제 1200원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서 사놓았던 달러를 다 팔고, 최근에 제가 팔았던 가격이 1213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달러 투자해도 될까요?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할 때, 환율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지금 사서 잃는 것보다 사지 않아서 나중에 오르더라도 후회하는 게 더 나으니 그냥 기다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1195원 정도로 떨어졌죠. 근데 저는 지금 가격도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안 사서 다시 오른다. 나는 손해볼 건 없잖아요, 일단. 또 기다리면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내가 5만 원에 사고 8만 원에 사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사지 못하면 그냥 우상향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투자를 하지 못해요. 그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니까.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3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12억 원이 됐어요. 버스가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환율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자산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기회를 놓치더라도 조금 기다리다 보면 다시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용 달러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